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그동안 클릭업이라는 툴을 사용해서 스크럼 프로세스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관리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부터 리니어라는 거를 이용해서 스크럼 프로세스를 관리를 할 거고요. 이게 툴마다 각각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스크럼 프로세스에는 없는 내용도 있고, 새로 추가된 내용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에지아일 프로세스라는 게 다들 거기서 거기여서 이제 리니어를 사용할 때 우리 회사 업무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 문서는 저희 업무 매뉴얼의 일부여서 이게 업무를 하기 위한 기준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이제 꾸준히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스크럼 프로세스 이제 리니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하는 업무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문서에 대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하고 스크럼 프로세스는 서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전체 이제 프로젝트를 어떻게 만들고, 이제 팀장님들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마일스톤을 팀장님들이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이클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이슈를 어떻게 만들고, 타임 트래킹은 각자 어떻게 해야 되고, 이슈를 완료하는 방법,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어떤 통계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제 요 발표 자료는 이제 에자일 프로세스 일종의 스크럼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럼 프로세스 그 매뉴얼 있잖아요. 그거를 대충은 훑어라도 봐야 돼요. 그거를 알고 있어야지 우리 회사 업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발표 자료는 입사 매뉴얼의 일부로 활용될 거고, 앞으로는 이제 계속 업데이트돼서 업무 매뉴얼처럼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리니어는 리니어 나름대로의 에자일 프로세스를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니어의 프로세스 개념이 이제 스크럼 프로세스랑 1대1로 매핑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스크럼 프로세스에 보면 이제 프로덕트 또는 프로젝트 두 개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스프린트가 있고, 스프린트 백로그가 있고, 그 다음에 스프린트 리뷰가 있고,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리니어에서는 이제 프로젝트라는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럼 프로세스에는 보통 이제 이터레이션 단위로 마일스톤을 관리하는데, 리니어에서는 마일스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터레이션, 스프린트 또는 이터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을 리니어에서는 사이클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프로덕트 백로그를 리니어에서는 이슈의 이제 스테이스로 백로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 리뷰가 완료되면 스테이시 던으로 바뀌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니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객치지향적인 모습을 좀 띠고 있어서 한번 이런 거구나 하고 익숙해지면은 사용하기 굉장히 편한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니어의 컨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제 프로젝트가 제일 큰 거고요. 물론 이 앞에 하나가 더 있긴 합니다. 이제 여러 프로젝트를 묶어서 관리하는 개념이 하나 더 있거든요. 저희는 그걸 아직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밑에 마일스톤이 있고, 마일스톤 밑에 이슈가 있고, 이슈 밑에 서브 이슈가 있는 순서입니다. 굳이 이제 클릭업하고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 클릭업에도 이제 프로젝트가 있고, 마일스톤이 있었는데 좀 애매모호했죠. 그 다음에 태스크가 있고 서브 태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릭업에 있는 태스크하고 서브 태스크가 이슈하고 서브 이슈로 이제 매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니어의 프로젝트는 이제 스크럼의 프로젝트 또는 이제 프로덕트를 의미하고요. 마일스톤은 듀데이시 정해져 있는 기준점이 그냥 마일스톤이 됩니다. 그리고 이슈는 좀 큰 업무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유즈 케이스라든지 유저 스토리라든지 기능 또는 이제 모듈 정도로 나눠져서 하나의 사이클 안에 끝날 수 있는 것만 이슈로 삼습니다. 만약 이제 이 이슈가 하나의 사이클 안에 끝날 수 없다 하면은 이슈를 무조건 쪼개야 돼요.
그리고 서브 이슈는 최대 한 4시간 정도, 정말 길어도 6시간 안에 끝날 수 있는 업무를 서브 클래스 단위로 하고요. 만약에 뭐 이슈하고 서브 이슈가 좀 애매모호하다 하면 그냥 이슈를 6시간 이내로 쭉 나눠서 나열을 해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이클은 스프린트 또는 이터레이션이 단위이고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2주가 하나의 사이클로 되어 있고 오늘이 한 사이클의 시작하는 날입니다.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은 팀장님들이 만드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앞쪽에서 설명했으니까 팀장 회의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에 들어가서 프로젝트 들어가서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지고 프로젝트 이름 쓰고 뭐 프로젝트 상태 정보 쭉쭉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아이콘은 지금 팀별로 색상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팀이 쓰는 뭐 색상에 적당한 아이콘 설정해 주시고 프로젝트 이름은 우리 회사에서 프로젝트 이름을 붙이는 룰이 있습니다. 이 룰을 따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스테이트,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한 PM, 리드가 누구인지 꼭 팀장님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팀 같은 경우는 팀장님하고 리드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리드를 써주시면 되고, 어떤 멤버가 참여를 하고, 프로젝트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뭐 주요한 마일스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일스톤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사이클 부분은 제가 오늘 처음 보여드리는 건데 우리 회사는 사이클을 그 2주가 한 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스프린트 플래닝 미팅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되는 거는 뭐 반나절 또는 하루 종일 이제 한 사이클 동안 해야 하는 업무를 상세히 쪼개서 이슈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슈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뒤쪽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스프린트 플래닝 미팅은 하루 안에 무조건 끝나야 돼요. 끝나지 못하면은 야근을 해서라도 하루 안에 끝을 내셔야 됩니다. 뭐 이틀 걸리고 뭐 3일 걸리고 이러면은 스프린트가 다 망가져요. 그래서 하루 안에 이제 스프린트 플래닝 미팅을 무조건 맞춰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주 정도 쭉 돌다 보면은 우리가 이슈를 잘못 뽑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스프린트 리트로스펙티브 미팅, 회고 미팅을 그 다음 월요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월요일 날은 회고 미팅을 하는데 한 주 동안 했던 미팅에 대해서 그 진행했던 업무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고 이슈를 다시 한번 조정하는 시간을 중간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클의 가장 마지막 날, 이게 목요일이 될 수도 있고 주 4일을 하는 경우에는 뭐 목요일이 될 거고 주 4일 안 하는 날은 금요일이 될 거잖아요. 이때는 뭐 집중해서 업무 완료하는 날로 잡도록 할게요. 그래서 팀장님들은 웬만하면은 이렇게 좀 집중해서 업무를 완료시키는데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날을 갖는 이유는 요거 끝난 다음에 통계 자료를 다 뽑을 거예요. 그래서 통계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린트 플래닝 미팅을 할 때는 팀이 해야 되는 이슈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업무가 4시간, 아무리 길어도 6시간 이내가 되도록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슈를 몇 개 뽑아야 되냐 하면은 팀이 그 사이클 동안 해야 되는 총 업무 시간을 뽑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거는 이제 이 에스티메이트는 예상 시간이거든요. 에스티메이트의 그 총 시간이 팀원 숫자 곱하기 한 사이클당 업무 시간이 정해질 거예요. 80% 정도. 80%를 잡은 이유는 개발자는 거의 대부분 리스크를 조금 작게 보고 자신의 실력을 더 높게 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업무를 하다 보면 이거는 30분이면 될 것 같아요. 해보면 1시간 걸리고 이거는 4시간이면 될 것 같은데 해보면 한 뭐 6시간, 8시간 걸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양호한 거예요. 근데 뭐 이게 4시간 걸릴 것 같아요. 뭐 이틀 하고 3일 동안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주 문제가 많은 거고요. 그래서 업무 시간의 한 80% 정도를 할당하라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80%를 할당하라는 이유는 우리가 중간에 예상치 못한 업무를 하거나 지금처럼 이제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시간을 고려해서 전체 업무 시간의 80% 정도를 할당하면 대충 맞아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슈를 먼저 뽑고요. 이슈는 태스크죠. 업무이죠. 그 다음에 어사인은 업무의 담당자예요.
업무 담당자 지정은 그 다음에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 팀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로스 펑셔널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업무를 뭐 예를 들면 뭐 준우 씨가 해도 되고 윤식 이사님 해도 되고 지훈 씨가 해도 되고 누가 해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하던 사람이 하면은 아무래도 좀 쉽게 하겠죠. 하지만 업무를 누구든지 뭐 시간만 조금 들이면은 전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사이니는 팀원들이 하고 싶은 업무를 그냥 돌아가면서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말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하나의 업무를 한 사람이 하나의 업무를 독점하도록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뭐 중간에 휴가도 맘 놓고 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회고 미팅 했을 때에서 말씀드리면은 사이클 중간에 회고 미팅을 하는 걸로 이번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은 아래에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에스티메이트하고 실제 업무를 진행했던 실제 시간과는 차이가 날 거거든요. 왜 차이가 나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만약에 이제 개인의 속도가 원래 나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하나의 업무를 하는데 뭐 4시간 에스티메이트가 4시간이더라도 뭐 이제 그 이제 아직은 실력이 얼마 안 돼서 뭐 8시간 내지 뭐 12시간 정도가 걸리더라 하면은 뭐 그건 오케이예요. 벨로서티 문제라면 오케이인데 만약에 리스크 관리를 못해서 예상치 못했던 뭐 기술적인 이슈가 막 중간에 빵빵 터진다 하면은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 조직에서 이제 예를 들면 뭐 하드웨어 팀에서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막 생겨서 소프트웨어 팀 쪽으로 몽창 업무가 넘어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경영 쪽에서 뭐 새로운 업무를 그냥 탁탁 던진다거나 하면은 팀장 회의를 통해서 그러한 좀 돌발적인 업무가 생기지 않도록 꼭 건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예상치 못한 이슈가 생겼다면 왜 생겼는지,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관리 범위 안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팀원은 기타 스프린트 프로세스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보통 적어도 한뭐 2시간 정도는 집중해서 회고 미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요 오전 회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무에 집중 업무 완료의 날은 팀원들이 이슈를 완료시킬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퀄리티를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네, 그냥 좀 밀려있는 그 리뷰 건들이 있으면은 뭐 각자 이렇게 좀 집중해서 리뷰를 완료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프린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경영지원팀에서 각 팀별로 통계 자료를 공개해 드릴 거예요. 지금 그 통계 자료를 쭉 뽑아서 그 보여드릴 수 있도록 스크립트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팀원이 뭐 어느 정도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뭐 리스크는 어느 정도이고, 그다음에 뭐 팀별로 어느 정도 속도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통계 자료를 만들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없다 하면은 그 회사가 전체가 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전체에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슈를 만드는 건데요. 이 이슈는 팀원들하고 팀장님이 같이 하는 업무예요. 그래서 팀에 들어가서 이슈 만들기 버튼 누르고, 뭐 애드 이슈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뭐 팀에 들어가서 쇼컷으로 I하고 C를 누르면 이슈를 하나 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개발팀 이슈라는 템플릿이 있어요. 이 템플릿을 만들면은 이슈 만드는 게 좀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의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이슈의 제목은 W/ 업무명 이렇게 작성을 해서 좀 구분이 되도록 이슈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단순한 거면 그냥 업무명 하나만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업무의 내용을 써주세요. 이거는 무엇을 위한 업무이고 어떤 작업을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 이 업무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약식으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업무 완료 조건은 기술적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 업무를 위해서 기술적으로 이러한 순서로 업무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코드가 구현되어야 되고 뭐 리뷰어가 누구이고 이제 최종 누가 뭐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팀장님들은 각 하나의 업무가 나올 때마다 매번 리뷰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리뷰를 팀장님이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다른 분이 뭐 초벌 리뷰를 한번 해준 다음에 팀장님이 마지막 리뷰를 해도 되거든요. 요것도 하나의 태스크로 다 잡아주세요. 하나의 이슈로, 서브 이슈로 다 잡아주세요. 그래야지 팀장님의 업무 추적이 될 거예요. 그리고 결과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기다 꼭 써주셔야 되고요. 예를 들면 결과물은 그 GitHub 같은 경우는 PRL에 대한 URL이고 구글 닥스에 대한 URL 등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걸린 시간을 써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스크립트로 나중에 따로 뽑을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한 칸 띄고 시간 땡땡 여기까지 정확히 맞춰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이제 뒤에 나오는 숫자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업무가 완료될 때쯤 하면은 요 업무를 완료시키는데 실제 걸린 시간을 30분 단위로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한 15분 뭐 14분 걸렸다 하면은 그냥 0 써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 업무랑 다른 업무랑 합쳐서 14분짜리가 두 개다 하면은 뭐 둘 중 하나에게 이제 0.5 정도 써주시면 되고 3시간 30분 정도 걸렸다 하면은 3.5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0, 0.5, 뭐 1, 1.5 이런 식으로 0.5 단위로 30분 단위로 반올림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슈에 보면은 밑에 여러 가지 그 이제 애트리뷰트가 있잖아요. 예,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스테이터스는 뭐냐면은 업무에 대한 상태예요. 그래서 백로그는 언젠가는 해야 되는 업무인데 이번 사이클에 들어가지 않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투드는 이번 사이클에 해야 되는 업무예요. in progress는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업무이고 in review는 업무가 완료돼서 팀원이 팀장에게 리뷰를 요청한 경우는 in review로 전환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리뷰가 끝난 경우에는 팀장만이 또는 최종 리뷰어만이 업무를 완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done으로 바꾸는 거는 업무를 만든 업무 담당자가 업무를 완료시키면 안 돼요. 우리 회사에 이거는 거의 절대적인 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리뷰어가 꼭 업무를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모든 업무는 이게 done으로 완료된 업무만 이제 우리 회사의 업무 완료로 칩니다. 그리고 이 이슈가 어느 프로젝트에 스톱해 있고 누구에게 할당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업무의 일상 시간이 몇 시간이지. 그래서 뭐 0.5 미만이면 그냥 0포인트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4시간, 6시간 이내로 예상 시간을 잡아주시고 만약에 업무 시간이 이것보다 클 것 같다 하면은 이슈를 쪼개주시면 돼요. 그리고 레이블은 버그, 피처, 임프루브먼트 그다음에 며칠 지난주에 보니까 다큐멘트도 있더라고요. 윤식 이사님이 만드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레이블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업무는 몇 번째 사이클에 들어가는 업무인지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고 만약에 종료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라면 듀데이트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박지훈 씨가 했던 업무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종료 날짜가 정해져 있는 업무였죠. 예, 그 경우에는 종료 날짜를 써놓으면은 그 메일이 알아서 날라옵니다. 야, 왜 아직도 안 끝내고 있어? 막 이렇게 추구하는 메일이 날라와서 업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가 너무 크다 하면은 서브 이슈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8시간 미만으로 최대 8시간 미만으로 여러 개의 서브 이슈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이거는 제가 하고 있는 업무인데요. CMPU 리스크5 포팅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헬로월드 수준의 기초 작업을 이번에 하겠다. 그래서 업무 내용은 이제 파이썬으로 만든 VMVX 코드를 C 언어로 변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위한 기초 작업을 이번에 하는 거고, 어느 정도까지 하냐, 헬로월드 정도의 수준의 아주 간단한 작업만 하고 일단 머지를 시키겠다. 그래서 업무 절차, 업무 완료 조건을 썼는데 보일러 스테이트 관련된 코드 작성하고 컴파일하고 린트 확인하고 김성민이 리뷰한 다음에 머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면은 이 업무를 하는 목적, 왜 해야 되는지,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혀 있고 아래에 보면 기술적인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어떤 절차로 그 다음에 무엇을 완료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결과물은 코드이기 때문에 풀리퀴스트가 업무 결과물이고 이 업무는 아직 완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시간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슈를 만들 때는 스프린트 플래닝 미팅 때
그냥 각자 만들어서 합치는 게 아니에요. 팀이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팀이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모든 이슈에 대해서 서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이거는 어차피 내가 할 업무니까 내가 만들고 그냥 내가 가져오면 돼가 아니고 다 같이 이슈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 그 업무를 원하는 사람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팀 안에서 업무 전환이 쉬워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슈는 인사평가 자료로 활용이 돼요. 우리 클릭업 쓸 때도 그랬잖아요. 회고 미팅 할 때 각자 뭐 몇 포인트 정도를 업무를 완료했는지에 대해서 다 적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참고해서 우리가 동료평가할 때 활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정확하게 시간을 재서 인사평가 자료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슈의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는 팀원이 모두 동의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동의를 안 하면 설득될 때까지 토론을 해서라도 팀원들이 동의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팀장과 팀원 한 명이 둘이서만 이제 짝짝꿍해서 얘는 뭐 몇 시간이 맞는 것 같아 통과하면 안 되고요. 팀원들이 다 리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프린트 플래닝 미팅이 좀 길어지더라도 반드시 팀원이 전체 이슈에 대해서 다 같이 보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업무 완료는 리뷰어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처음 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어서 업무 완료는 리뷰어만 할 수 있다. 그리고 타임 트래킹인데요. 이게 클릭업 같은 경우는 타임 트래킹 툴이 있어서 좀 편했었어요. 그래서 시작 버튼 누르면은 타이머가 올라가고, 뭐 깜빡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내가 실제 이 업무를 하는데 소진했던 시간을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리니어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알아서 시간 재시면 됩니다. 내 감에 대략 얘는 한 4시간 한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소요한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estimate, 그러니까 예상 시간 대비 실제 시간을 비교를 해보면 이제 팀원이 문제 없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시간 대비 2배가 넘으면은 이제 노랑불이에요. 예, 이거는 뭐 노랑불 좀 팀장님이 집중해 주셔서 보셔야 되고 3배 이상이면은 이제 레드일 때는 팀장님이 강제로 개입을 해 주셔야 돼요. 사이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사이클 내에 개인별 실제 소요 시간의 총합은 그 개개인의 집중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 업무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고 저 업무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 이거를 다 합치면은 보통 일주일이 우리가 주 5일을 풀로 했을 경우 40시간이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40시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중간에 회의 시간이 막 끼잖아요. 그래서 보통 36시간 정도를 업무에 할당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대충 4시간은 뭐 오전 회의 하거나 스프린트 미팅 하거나 중간에 이제 담배 한 대 피거나 커피 한 잔 마시거나 수다 좀 떨거나 이러면서 시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80에서 90% 정도가 이제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업무에 투자한 시간의 총합은 개인의 집중력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적다 하는 거는 예상치 못했던 회의 뭐 이런 것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각자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회의를 줄여주는 것이 정답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뭐 실제 개인이 소유한 업무 시간이 80% 미만이다 하면은 개인의 집중력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회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중간에 아람 팀장님을 너무 많이 괴롭힌다거나 아람 팀장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업무 하다가 뭐 갑자기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팀 안에서 뭔가 이렇게 좀 소통의 문제가 있어서 예상치 못한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한다거나 이런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업무를 하는데 실제로 얼마만큼의 시간을 소요했는지를 정확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슈에 대한 타임 트래킹하고 사이클에 대한 타임 트래킹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슈에 대한 타임 트래킹은
그, 에스티메이션에 비해서, 에스티메이트에 비해서, 실제 업무 시간이 2시간 미만이면 뭐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다. 4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한 7시간째 하고 있다 하면은, 거기까지 오케이입니다. 한데, 이제 8시간을 넘는 순간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 업무 시간의 2배 이상이 되면은 팀장님이 팀원을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대부분 기술적인 문제일 거거든요. 이제 확인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예상 업무 시간의 3배 이상이 된다 하면은 팀장 회의 때 이거는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전에도 있었던 룰인데 잘 지켜지지 않았었거든요. 이거는 의무사항이니까 팀장은 팀장 회의 때 이 레드 부분에 대해서 꼭 이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이클이 끝난 다음에는 개인별로 업무에 투자한 시간의 총합이 나올 거예요. 이 총합이 이제 90% 정도다. 뭐 팀원들은 90% 정도 나올 거예요. 팀장님은 좀 어려울 거고, 왜냐면 중간에 인터럽트를 많이 받거든요. 90% 이상이다 하면은 그냥 방해받지 않고 이제 업무를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란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뭐 80%다 하면은 뭔가 방해를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뭐 팀장님들은 뭐 80% 정도만 나와도 잘 나오는 걸 거고, 팀원이 80%다 하면 약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80%가 안 된다 하면은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풀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중간에 뭐 경연 지원팀에서 뭐 예상치 않게 예를 들면 원래는 이제 기획팀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스프린트 플래닝 미팅 할 때 뭐 전혀 시간 책정을 안 했다가 이제 스프린트 중간에 사이클 중간에 뭐 이거 해주세요 하고 갑자기 요청하면은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예, 이때는 이제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실제 요거는 그 케이스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개인이 업무에 집중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로 측정할 수 없는 기타 등등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뭐 예상치 못한 몇 가지 뭐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자료 작성이라든지 이런 건들이 빈번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인별로 실제 업무 시간의 80% 미만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면은 이거는 좀 심각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회사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업무 절차는 이렇습니다. 제가 좀 없는 용어를 새로 만들었는데요. 리뷰이하고 리뷰어로 나눴어요. 리뷰는 리뷰를 요청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리뷰어는 리뷰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리뷰이는 리뷰 받을 이슈의 스테이트를 in 리뷰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in progress였을 텐데, 그러니까 백로그에다가 이제 투두로 바뀌었다, 사이클로 들어오면서 스프린트 회의 때 투두로 바뀌고, 투두에 있던 것을 하나씩 in progress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걔가 업무가 완료됐다 치면은 이제 in 리뷰를 바꾸면 돼요. 그럼 리뷰어에게 구글 챗이나 이메일로 이제 이슈 URL 전송을 해주세요. 요거를 리뷰해 주세요 하면은 리뷰어는 이제 몇 가지 퀄리티를 확인한 다음에 그 업무에 대한 퀄리티를 확인하고 퀄리티를 지키지 못했다 하면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되고 수정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리뷰인은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무한 반복하다가 이제 리뷰어 입장에서 볼 때 퀄리티가 이제 원하는 기준을 만족시켰다 하면은 이슈의 스테이트를 던으로 바꾸면은 업무가 완료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점 말씀드리면은 이슈에 대한 스테이트를 던으로 바꿀 권한은 이제 마지막 리뷰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지금 3번인가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리뷰를 요청하는 첫 번째 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과정은 가능하면 리니어의 커멘트를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등등은 그 리니어의 커멘트로 남겨놓으면은 그 이슈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GitHub에서 이슈 완료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연구가 좀 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아름 팀장님이 나중에 이 부분을 작성한 다음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Git에서 버튼 몇 개 누르면은 이게 리니어에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편리한 기능이어서 이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를 완료하는 방법. 자, 이슈에서 리뷰어는 여러 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팀장님이 마지막 리뷰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 완료 조건을 통과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퀄리티를 보장해 주셔야 돼요. 자, 퀄리티를 달성하기 전까지 이제 업무를 완료시키면 안 되는데, 퀄리티 기준은 이슈별로 다 달라요. 예를 들면 테스트 코드다.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코드가 쓰레기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회성 데모이다 하면은 이거는 좀 덩치가 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가독성이 있고 얘도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예를 말씀드리면은 모듈 테스트를 위한 테스트 코드는 그냥 돌리기만 해도 돼요. 예, 이거는 테스트 코드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뭐 테스트 케이스다 하면은 이건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MCTP 과제 하면서 윤식 이사님이 그 간단한 데모를 만들었었어요. 윤식 이사님 기억나실 거예요. 그거 금년에도 또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일회성이었어요. 그냥 한번 보여주고 일단 요걸 토대로 내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했어요. 그 경우에는 코드가 어느 정도 가독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예, 됩니다. 이게 다차년도 프로젝트다. 근데 이게 우리의 프로덕트는 아니다. 그러니까 상용화가 될 가능성은 없지만 그냥 다차년도 프로젝트다 하면은 적어도 린트는 통과해야 되고 가독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리뷰했을 때 눈에 띄는 버그는 없어야 됩니다. 이게 막 꼭꼭 숨어 있는 버그는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우리의 프로덕트이다. TSN의 SDK다. 아니면은 립싱크 모델이다 하면은 리뷰어가 자신이 리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코드 퀄리티를 이제 만족시킬 수 있도록 웬만하면은 깐깐하게, 아주 깐깐하게 코드 리뷰를 해주셔야 됩니다. 수정 보안이 있는 경우, 뭐 GitHub 같은 경우는 GitHub에 리뷰 기능이 있어요. 그걸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구글 닥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메모를 남길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툴에서 커멘트를 남길 수 없는 경우에는 리니어에 커멘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웬만한 모든 의사소통은 업무에 관한 의사소통은 GitHub, 구글 닥스, 뭐 리니어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도저히 안 된다 하면 구글 챗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인데요. 저희가 이 클릭업에 비해서는 통계가 굉장히 잘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하나의 사이클 안에 이제 완료시켜야 되는 게 요만큼이고 뭐 예상되는 뭐 곡선은 요만큼이고 현재 어느 정도까지 이제 완료가 됐다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 자료는 중간중간에 팀장님이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API를 통해서 이번 사이클에 각자 뭐 얼마만큼 포인트를 하기로 했는데 실제 사용한 시간은 얼마만큼이고 개인별로 이제 뭐 속도는 어느 정도이고 완료시킨 이슈가 몇 개이다 하는 통계를 낼 수가 있어요. 이거를 개인별 통계도 가능하고 팀별 통계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 자료를 내서 일단 팀장님들하고 공유하고 만약에 이제 문제가 없으면은 이제 회사 전체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 자료는 최종적으로 동료 평가할 때 뭐 절대적인 자료는 아니겠지만 참고 자료로 저희가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를 이제 매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요. 그 슬라이드 중에서 총 이슈 수는 이스티메이트에 기반해서 정한다 같은 그런 네,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혹시 네.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그게 네. 예, 예를 들면 팀원이 5명이다 하면 그게 어디 있었죠? 몇 페이지였지? 뒤쪽이었나? 네, 여기 12페이지 12페이지. 두 네. 번째 항목. 이게 팀원이 5명이다 하면은 5명이, 그 2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한 사람당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80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주 4일째 안 하는 날 기준으로요. 예, 거기에 그 시간 동안 할 업무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80시간이고, 그 다음에 5명이면은, 58, 40하면 400시간의 업무 시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팀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총 400시간인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정식 출근, 정식 퇴근하면은 그 시간은 100%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400시간의 80%인
몇 시간이죠? 320시간 정도를 미리 업무로 할당을 해놓으라는 거죠. 그 정도면은 무리하지 않고 업무를 다 완료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에스티메이트 기준으로.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80% 정도 업무만 할당을 해놓고 그 사이클 안에 목표로 했던 업무는 다 완료시키는 거를 목표로 하자는 거고, 예, 뭐 정시 퇴근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그 회고 미팅을 할 때 네, 저희가 이전에 스프레드시트로 회고 미팅을 진행했었잖아요. 네. 그 스프레드시트를 계속 이제 사용하는 건지. 그 스프레드시트는 이제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회고 미팅 성격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회고 미팅은 중간에 이슈를 조정하는 회고 미팅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통계는 따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동화된 툴로 통계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화된 툴을 이용해서 통계를 따로 뽑고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2페이지에서요. 네, 그 사이클 타임 트래킹도 그 팀장이 다 산출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요, 이거는 툴을 이용해서 다 뽑을 거예요. 그다음에 팀장 이슈 타임 트래킹만 이제 진행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팀장님은 데일리 미팅 때 이슈 타임 트래킹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기획 업무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에 네. 뭐 업무가 이제 추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중간에 이슈를 추가해도 되는 건지. 예, 추가해도 되는데 원래는 이슈가 보통 스프린트 플래닝 미팅 때 이슈가 다 정해지잖아요. 그리고 기획 업무다 하더라도 이게 뭐 당장 내일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닌 이상 보통은 이제 미리 예측이 가능해요. 네, 근데 뭐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당장 뭔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경우가 기획 업무 쪽은 종종 발생하잖아요. 네, 그 경우에는 팀장과 상의해서 윤식 이사님은 지금 팀장 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랑 이제 기획팀 담당 이사와 협의해서 이슈로 넣을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요. 어, 만약에 예를 들면은 기획 업무 중에서 뭐 보고서를 이제 완료를 해야 되는 건이 있어요. 그러면 기획 쪽에서는 그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담당하고 그 재무 관련된 거는 이제 경영지원팀에서 작성을 해서 총 완료가 되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어, 조인돼서 같이 완료가 되는 거는 그냥 당사자 간에 이제 논의를 해서 그냥 이슈를 각각 나눠서 올리면 되는 건지. 예, 맞습니다. 서브 이슈로 쪼개고 서브 이슈별로 쪼개진 거를 이제 담당자에게 할당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파 RTOS는 하드웨어 팀하고 소프트웨어 팀 간의 경계가 애매모호하잖아요. 소프트웨어니까 소프트웨어 팀 쪽에서 프로젝트를 리딩하시면 되고 지금 소프트웨어 팀이 리딩하는 프로젝트인데 임원정 씨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드웨어 팀에서. 이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팀 업무에 이제 임원정 씨가 그 이슈를 할당해 주시면 되고요. 소프트웨어 팀에서 이슈를 만든 다음에 어사인 일을 임원 정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원QTSN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팀 업무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FPGA 설계가 다 끝나고 뭐 디바이스 드라이버 뭐 이런 것만 남았기 때문에 지금 소프트웨어 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원QTSN 같은 경우는 이제 김원섭 팀장님이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원래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이슈를 쭉 나눠서 소프트웨어 팀 쪽을 할당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리드가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이제 이 프로젝트는 꼭 대부분 그 팀 안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겠지만 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어사이니로 할당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VCP 보드에 제파 RTO에서 포팅하는 건 있잖아요. 이거는 그 소프트웨어 팀에서 이슈를 먼저 만들고 그 임원정 씨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 다음에 어사이니를 임원정 씨로 해주시면 되고 그거에 대한 리뷰도 이제 그 소프트웨어 팀에서 하시면 됩니다. 원QT에서는 역으로 김원석 팀장님이 주도적으로 이슈를 만들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팀을 어사이니로 할당해 주시면. 네, 그 다음에 그 기획팀 같은 경우는 여러 팀으로부터 협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야 될 업무 쭉 만든 다음에 각자 담당자 불러서 네, 뭐, 뭐, 뭐 어떤 거는 경영 지원팀, 어떤 거는 소프트웨어 팀, 어떤 거 하드웨어 팀으로 넘겨야죠. 네, 팀장님. 예, 그 이슈를 생성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업무를 하는 사람이 이제 이슈를 만드는 게 가장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원큐TSN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 실제로는 이제 뭐 어떤 큰 굵직한 프로젝트보다 좀 하위에 그런 정도의 것만 제가 제안을 제시를 하고, 이제 상세한 이슈는 이제 각 담당자들이, 업무 담당자들이 만드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아, 예, 맞습니다. 이 이슈를 뽑아내는 건 업무 담당자들이 뽑아야 또 되는데요. 그 이슈가 타당한지,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션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팀 안에서 만장일치를 보셔야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하드웨어 팀은 좀 특수한 상황이에요. 이제 이게 이제 세 분이 각각의 스페셜리티가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각자가 자기 업무를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요게 업무 절차가 합당한지, 그 다음에 요 에스티메이션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팀 안에서는 동의가 되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 팀 같은 경우는 크로스 펑셔널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이 사람이 해도 되고 저 사람이 해도 돼요. 네, 적어도 두 사람 지금 다 있거든요. 그 각자의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면 디바이스 드라이버다 하면은 아름 팀장님 해도 되고, 그다음에 누구냐, 음, 그 준호 씨가 해도 되고 그래. 그러면은 업무를 먼저 뽑아놓고 에스티메이션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 업무를 누가 할지는 뭐 가위바위보해서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막내부터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돌아간다든지 해서 이 업무가 좀 에스티메이션이 좀 크게 됐어 하면은 이제 막내가 가져가면 그게 자기 성과가 되겠죠. 예를 들면 이거는 에스티메이션이 너무 적게 됐어. 뭐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은 네. 네, 누군가는 가져가겠죠. 네, 그래서 이 업무를 가져갈 때 뭐 랜덤하게 가져가는 것도 괜찮고 나이가 어린 순으로 가져가게 하는 것도. 네, 궁금하신 점 없으면은 저희 오전 한 가지 세미나는 네, 죄송해요. 네, 말씀하세요. 그 아까 그 이슈 에스티메이트 시간을 정할 때 각 네. 인원이 두 주 동안 할 수 있는 업무 시간에 곱하기 0.8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5명이면은 한 사람당 80이고 2주를 하면은 총 400시간이 나오니까 그중에 80% 정도에서 320시간 정도의 업무를 뽑자는 거죠. 네, 이제 뭐 휴가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그걸 고려해서 그 한 사람이 뭐 72시간이 될 수 있고 그걸 다 고려해서 그게 총량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예, 맞습니다. 뭐,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간다 하면은 그 시간은 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팀이, 이번 사이클에 활용할 수 있는 총 시간을 기준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 사이클의 목표로 했던 업무는 다 끝낼 수 있도록. 80% 정도면은 합리적이잖아요. 20%는 차 마시고 수다 떨고, 회의도 하고, 멍도 때리고, 네. 그런 시간으로 20%는 쓰고, 나머지 80% 정도는 이제 업무 시간에 집중을 하자는 거죠. 네, 또 궁금하신 점? 네. 지금 뭐 제퍼 알트OS 관련해서는 지금 소프트웨어 팀하고 저하고 같이 엮여 있는데 그러면은 실제 이제 소프트웨어 팀에서 그쪽 이제 프로젝트는 소프트웨어 팀에서 하지만 실제적인 그 이슈는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예, 팀별 이슈, 그러니까 프로젝트별로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대한 그 이슈 도출하는 회의를 프로젝트별로 해야 되는 거겠죠?
예,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팀별로 하고 팀별로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다 시간을 따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윤식 이사님 같은 경우는 모든 팀하고 다 일해요. 그래서 뭐 요걸 한다 하면은 하드웨어 팀 한 명, 뭐 소프트웨어 팀 한 명, 그 다음에 경영 지원 팀 한 명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 사람들만 모아서 뭐 채팅방을 따로 만들든지 회의방을 따로 받든지 뭐 어떻게든 시간을 맞춰야죠. 그래서 월요일은 모든 팀이 다 회의를 하는 시간이에요. 뒤죽박죽으로. 네, 그래서 먼저 팀별로 스프린트 플래닝 미팅을 하시고 이제 모자란 부분은 그 다음에 좀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하신 점 네,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뭐 GitHub 사용하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되게 매력적인 이제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아직 뭐 통계 자료를 안 보여드렸는데, 통계 자료도 나오면은, 우리가 업무가 되게 투명해질 거예요. 각자 이 회사에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어느 정도 속도로 업무를 완료해가고 있는지가 눈에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업무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공정하게 이제 서로 이제 업무가 평가될 수 있도록 좋은 자료도 경영지원팀하고 저하고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뉴얼은 꾸준히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적어도 뭐 분기별로 한 번씩은 쭉 훑으면서 좀 리마인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오전 세미나는 여기까지 할게요.